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국시대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네요. 이 삼국시대에 대한 뭐 그 사료, 역사적인 근거도 많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이고, 또 이 분야를 평생 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뭘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이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가야까지 포함해서의 얘기인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군사 조직이라는 개념이에요. 군사 조직화 되어 있는 정부 체제다. 당연히 왕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은 거다. 이게 바로 군사 조직화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백제 신라 싸우고 뭐 신라 고구려 싸우고 고구려 백제 싸우는 거 많이 역사책에서 봤잖아요. 언제 적이 침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우리가 공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체제, 행정 체제는 군사 조직처럼 갖춰졌다는 거,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중앙 집권이에요. 철저하게 왕이 왕권을 가지고 중앙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하냐? 지방 세력을 완전히 억누르거나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게 삼국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방의 세력과 중앙의 세력이 어느 수준에서 딱 타협을 한다고 하면은 관리하기가 편하죠. 서로 죽을 일도 없고 죽일 일도 없고, 적당한 관계에서 적당히 왕이고 적당히 나름대로 그 지방의 호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왕권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왕의 측근들이 지방으로 파견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너 뭐 했어? 너 왜 군사를 왜 모았어? 이런 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반대로 왕권이 약화된다고 하면 지방 세력이 굉장히 독립적인 행동, 독자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때로는 왕권을 넘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은 이게 참 난감하게,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적당히 이렇게 찰랑찰랑 정도의 수준, 물결이 찰랑찰랑 일어나는 수준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게 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얘기인데, 이 삼국시대에는 처음에는 왕이 전쟁 전면에 나가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왕이 말을 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좀 내려오면서부터 왕이 점차 후방에서 지휘하는 체제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만약에 전투의 전면에 나갔다가 왕이 죽었을 경우에, 이게 왕권의 문제, 세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은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왕이 전투에 나갔는데 왕이 먼저 죽어요. 예를 들어서요. 왕이 죽으면 압도적인 군사력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죽었으니까 누가 승계를 할 거냐, 세습을 할 거냐, 우리가 이미 역사에서 잘 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 초기에서 쭉 내려올수록 왕이 전면에 나가다가 왕이 후방으로 계속 이제 위치를 바꾸게 돼요. 왕이 장수들을 지휘하는 형태로 후방에서 지휘하는 형태, 후방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게 되죠. 이거는 왕이 만약에 잘못해서 죽게 되면, 특히 왕이 이겼는데도, 전투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왕이 전투에서 지고 죽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유형이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왕이 죽고 전투에서 지는 경우죠. 그러면은 잘못하면 한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왕이 전투 전면에 나가서다가 시대가 흘러올수록 왕이 점차 후방으로 빠지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 소설 같은 거를 읽는데 익숙해서 그런데, 중국 소설을 보면 보통 이 군사가 10만, 20만, 100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당시에 이 삼국시대의 군사력이 얼마까지 될지 이걸 한번 추측해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키는 영토가 많고, 민족, 족들을
지방의 각 뭐 그 족들을 포섭하고 다 이제 그 영역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인원이 많은 편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고구려백제 신라 뭐 만약에 싸워서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5만? 10만? 진짜 많았을 때가 10만 정도? 10만 명? 말이 10만 명이죠. 지금 인구가 아니라 당시의 개념으로 10만 명이면 그 나라 전체의 국방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랬는데 5만 명, 10만 명을 데리고 전투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왕이 잘못돼 버리면 이거는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정학이요. 여러분, 이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저 행정사는 뭐 제가 감히 이런 말 드립니다만 지정학이 정말 중요해요. 지정학. 한반도의 지리와 기후. 자, 우리나라 온대 기후죠. 그러니까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춥고 뭐 적당히 바람 불고 적당히 비 오고 그다음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만약에 덧붙인다 그러면 장마가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죠. 장마가 5계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다음 정주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말 타고 뭐를 뭐 수렵 뭐 어디 가서 뭐 동물을 죽이고 뭐 채집하고 이렇게 유목민처럼 다니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주 성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머물러서 그냥 우리 집 옆에 콩을 심고 감자를 심고 뭐 어떤 식으로든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벼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벼하고 보리, 쌀과 보리, 쌀보리잖아요. 우리는 밀, 빵을 만드는 밀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벼와 보리, 아니, 쌀과 보리는 일단 먹을 때 액체, 국물과 같이 먹는 게 유리해요. 근데 들고 다니면서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수저를 들고 다니면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한 민족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어딘가에 앉아야 돼요. 아, 옛날 같은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우리가 앉아서 있는데 상에 위에 이렇게 음식을 올려놓고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가 문화재를 볼 때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문화재를 봐서 이제 그런 건데 당시의 평민들의 삶이 이게 그냥 바닥에 놓고 먹는 경우도 제가 볼 땐 부지기수일 거고 밥 요만큼 뭐 국 요만큼 정도일 건데 들고 다니면서 못 먹잖아요. 앉아야 된다고요. 이게 정주 개념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산악. 우리나라 뭐 산악지대잖아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세요. 우리나라를요. 그러면은 산 안에 마을이 있는 도시가 있는 정도의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고요. 그래서 산성이 발달해요.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산성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양의 성처럼 성벽 아래, 성벽 밖에 이렇게 뭐 호수 같은 걸 파놓고 이렇게 못 건너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산에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과 이어서 성을 만드는 개념이 발달을 했죠. 그 다음에 삼면이 바다죠.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중국 쪽의 나라와 일본 쪽의 나라와 교류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이 지정학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수렵, 사냥, 채집보다 농경. 대체로 우리나라는 땅에 아무거나 심으면 곡식이 잘 자라요.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거나 심어도 곡식이 잘 자라요. 웬만큼.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사막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물도 비교적 풍부해요. 바로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빗물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서 마시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도 있고 뭐 여름에 빗물을 받아서 좀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눈을 녹여서 물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나름대로 자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나라예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알래스카 같은 데 딱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마 달랐을 거예요. 역사적인 전개가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정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전체가 군사 조직이라는 점, 중앙과 지방의 어떤 세력의 어떤 그 관리, 그 다음에 왕의 어떤 그 행동 같은 거를 좀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